자, 대주동 기적의 중앙영어 영단어 1800 스터디의 시작을 알리는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본교재는요, 국제학교 학생들만큼 영어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에 없던 혁신적 교재 맞습니다. 그리고 본 스터디는 이러한 혁신적 교재를 활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터디입니다. 자, 무엇이 혁신적인지는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넘기시면요, 4페이지에 갑자기 본책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대치동 기적의 영재교육促進선행 프로그램 안내표가 나옵니다. 뜬금없지만 요게 나온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본책은요, 사실은 대치동促進선행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교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학습법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차후 공법에서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대치동 최초의 상위권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활용되는 교재이니까 최소한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일반 초중 정규 1등급의 수월성 선행교육자는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평준화 현행교육에서 충분히 탈출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도만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여기 별표 2개 정도 쳐주실 부분은 요건데요. 대치동 기적의 초등영어, 중학영어, 고등영어 시리즈가 아무리 속진성 영재교육의 핵심 교재라고 해도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QR 찍고 따라하기라는 동그라미 치시고 특징이 있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공부법을 활용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부법이다. 요거 하나 정도만 써 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스터디 진행 내내 계속해서 QR 찍고 따라하기를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엄마가 독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대치동 기적의 중앙영어 시리즈의 첫 번째 1단계 특히 영단어의 시작을 알리는 스터디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원래 여기 쓰여 있듯이 이렇게 1단계의 영단어 통문장을 함께 해도 되지만 실제 영단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끝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통문장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으로 공부를 앞으로 할 거예요. 스터디 진행과 출간 시기에 따라 이렇게 진행될 건데 요 얘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안에 모두 만들어지니까 질문 되게 많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중앙영어 스터디라고 하니까 초등영어를 끝내야 하나요? 네, 끝내야 하는 거 맞죠? 그죠? 자, 시중에는요, 초등과 중학과 고등으로 연결된 이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재가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이런 교재는 없어요. 어? 없다고요? 네, 없어요. 브랜드나 이름만 같을 뿐이고 어떤 교재에 뭐뭐뭐 해가지고 올라가는 교재가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왜 그러냐면 초등 영어를 쓴 저자들, 특히 저학년 저자들이랑 고학년 저자들이 좀 다르고요. 중학 영어도 영단어는 누가 쓰고 문법은 누가 쓰고 독해는 뭐 하고 그다음에 고등 영어는 목적성이 달라요. 최상위권을 위한 고등 영어 아니면 뭐 공부를 안 했던 영포자를 위한 고등 영어 등등으로 저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책의 집필의 목적이 달라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유명한 영어 출판사들도 브랜드라든지 이름만 동일하게 가져갈 뿐이고 그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중간에 중복되고 중첩되는 내용이 무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복, 중첩이야. 반복하는 거니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과정이 누락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어서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교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기초, 특히 대기중, 대기고는요,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 시작부터 K1부터 K12, 다시 말해, 초등 1학년에서 고3까지를 한꺼번에 기획하고 시리즈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초등과 중학과 고등을 유지로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초등 공부를 좀 끝내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알겠죠? 자, 이때 1, 2, 3단계는요, 이건 진짜 교육부 지정으로 치면요. 초등 우리가 지금 스터디가 영단어에 초점을 맞출게요.
초등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800에서 900단어를 모르면 중학영어 필기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수준에서 혹시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엄마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엄마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 요 4단계, 5단계, 6단계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욕심을 조금 낮추고 따라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기초 4단계, 5단계, 6단계는요 사실은 중학 수준 단어예요. 교육부 수준으로 치면 중학 수준 단어다. 중학 수준 단어요. 알겠죠? 그래서 경쟁사책으로 보면요. 능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보는 주니어 복합책이 있어요. 입문이라는 책이 있고요. 기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자 띄고 오시는 게 가장 좋고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었는데 왔다. 그건 괜찮아요. 다만 요 진행 중인 사실을 조금 더 빨리 당기고 싶으시면 요 마지막 총정리를 좀 이용해 주세요. 알겠죠? 이 책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초등 저학년의 인지 구조에 가장 최적화되게 만들어진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적인 책이에요. 단순한 워드카드 형태의 단어 암기가 초등 저학년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나 선생님이 초등 특히 저학년들에게 기본적인 어휘를 알려주면서 예문도 붙이고 문법 설명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뭐도 붙이면 좋지 않을까? 아니, 효과성 엄청 떨어져요. 그 과정은 그냥 단순하게 넘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부시키고요. 다만 지금 이 과정이 너무 부족해서 중학 영어를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하면요. 중학 영어 스터디 하시면서 복습해 주시고요. 테스트에서 계속 자극을 주세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대치동 원장이나 선생님의 마인드를 가지고요. 반복해 주시면 요것과 함께 병행해서 따라올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중학영어 이제 설명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앙영어 스터디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저희 아이 시아 있잖아요. 지금 초등 4학년. 그다음에 시우도 있다고요. 5학년. 모두 참여해요. 시우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다 뛰지 않았는데 뛰었어요. 뭐 사실은 한 이 정도 고등영어 다 뛰었는데 지금 뭐 4학년 올라와가지고 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수학에 미쳐. 수학 때문에 영어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복습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아이들도 하는구나. 네,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따라올 만큼 어렵기도 하고 반대로 초등학교 아이들도 따라올 만큼 어렵지만 할만하다라는 걸 갖다가 스터디를 통해 그 묘미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수준은 일단 수준은 높다. 이건 높다.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요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까 했죠, 그죠? 능률 주니어, 능률 복화 있잖아요, 그죠? 인문 기본보다 당연히 어렵죠. 인문 기본은 아까 뭐 했어요? 대기초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요 단계가 다음에 뭐 실력이거든요. 실력보다 어려워요. 뭐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표제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능률, 고교, 복화 있어요. 기본 요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1단계 영단어와 통문장이 아니라 영단어 1, 2,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통문장 1, 2, 3으로 갈 것이다. 스터디 진행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늦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출간 시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출간 시기 올해 겨울방학 전에 12월까지 이 6권은 모두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6권이 모두 스터디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시면 모두 참여하실 수 있고 완성하실 수 있다. 이유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서 대기고도 이제 끝났는데 이 대기고는 아마 지금 본 내용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겨울방학 끝에 그래서 내년 1학기 용으로 출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통문장이 이런 식으로 출간이 될 거예요. 다음 대기고 통문장은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테드예요. 테드. BBC. 하고 자, 유명 대통령 같은 사람들의 연설문이죠. 연설. 통문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얘는 통문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테드 1시간짜리 강연, 훌륭한 강연, 자막 없이 그 테드 강연에 참여한 그 무대에 앉아 있는 아이들처럼 고개 끄덕거리면서 박수 치면서 이해하고
감동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고등 영어는 나중에 영단어의 측면에서 봤을 때 능률로 치면요. 그러니까 능률 모든 복과를 다 포함한다고 치면 돼요. 능률 고교 필수라는 게 있거든요. 2000단어. 이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수능 완성이라는 단어도 수능 완성 2200 이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능률 무슨 어원 복화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까지 따라오면 이제 단어 공부라든지 문장 공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요 밑에 단어장과 함께 국제학교 학생들만큼의 수준을 위해서는 뭘 병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사이먼 미국에서 자 100에서 900까지 이미 스터디 참여해서 이미 공부를 끝낸 아이들은 책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처음 합류해서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인강으로 이미 출간된 만큼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중앙영어 총 3단계 총정리 책을 합쳐서 8권을 공부할 때 사이먼 1에서 900까지 9권이죠. 여기에 또 단어장을 포함하니까 이거 10권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까지 합치면 18권이죠. 이 정도 해주시면 국제학교 학생들만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죠. 특히 초등, 만약 아까 여기 요 시기 3, 4학년 때 완성을 했다면 국제학교 아이들만큼이 아니라 더 잘하는 아이들이 될걸요. 그죠? 우리 사인은 어떻게 하는지 배웠잖아요. 거의 뭐 딕테이션과 쉐도잉 가능하게 연습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그래서 여기도 또 마찬가지죠? 엄청 어려워요. 그냥 토플 책 중에서도 그냥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10권에다가 8권이면 18권. 그래서 전체적인 공부법이 이렇게 진행된다. 자, 처음은 너무 원대한 목표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드니까 그냥 조금 조금씩 따라오세요. 알겠죠? 그러면 다 완성하게 될 것이다. 자, 더 긴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아까 말했듯이 공부법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복습법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완성이 돼야 된다. 자, 본격적인 스터디 진행과 숙제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스터디 시간이 짧기 때문에 QR을 막 들려주면서 이건 표제어 QR이거든요. 표제어 QR. 그다음에 얘는 예문 QR이고요. 예문 QR이 가장 중요하죠. 예문 QR. 숙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이것들을 들려주면서 우리 대기초 훈련시키듯이 같이 따라하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숙제로 활용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데이 1 시작 부분 나오면 프리뷰 A하고 프리뷰 B가 보이는데 이건 뭐 사전 예습이라고 보기는 뭐하고요. 사전 테스트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부담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 한번 넘기세요. 그래서 어벤던부터 그냥 에시드까지 아는 단어 뜻 써봐 하는데 하나도 못 써요. 다 못 써. 다 못 쓰고 다 못 쓰고 읽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요. 물론 잘해왔으면 좋지만 알겠죠? 그래서 가볍게 뭐라고요? 가볍게 더 이따가 복수법과 공부법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레벨을요. 자, 101부터 시작할 거예요. 정말 공부 안 돼 있는 아이들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천일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뭐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부터 우리 아이 너무 공부 안 했다가 시키는 것 같아요. 어벤던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시드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는 나중에 쳐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공부를 너무 이런 부모들은 안 시켜 버릇하니까 얘네들과의 차이가 얼마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엄청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엄마가 조바심을 느끼고 안달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잘하는 애들 따라간다. 대신 복습하는 거, 숙제하는 거 시키는 대로 조금 욕심을 낮춰서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저를 따라 잘 왔다, 충분히 해왔다, 가능하다 라고 하면 충실하게 1번에서 4번까지의 숙제를 다 해주세요. 1번에서 4번까지 숙제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얘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다음 넘기시면 이거 나와요. 자,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1번 숙제는 뭐냐면요.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듣는 건 당연히 기본이죠. 수업 안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수업 듣는 건 기본이고 이 책의 아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였죠? QR 듣고 따라하는 그거만 가지고도 공부가 된다. 자, 표제어 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예문이에요. 예문. 그러니까 예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번호 쓸게요. 어.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숙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무섭다. 무서워요? 왜 무섭지? 알겠지? 공부 안 한다. 하면 애를 타일르세요. 알겠죠? 어떻게 타일러요? 그냥 괜찮아. 이 책 무섭지 않아.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원장님 그러는데, 예문.
QR 찍으래. 네가 혼자 찍을 수도 있잖아. 안 쓰는 핸드폰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듣고 따라하래. 근데 따라하는데 따라 읽기죠. 눈으로 꼭 보래. 눈으로 보고 문장.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여기 수업 시간에 이걸 못 들려드리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내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Why did you abandon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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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think you have th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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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수업 듣고 자 무섭다 수업 들었더니 필기할 내용도 많고 애들 막 똘박똘박하고 대답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기본이 안 돼서 안 된다. 괜찮다고요. 알겠죠? 달래가지고 원장님이 이거 따라하기 연습만 하래. 이거 따라하기 연습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들리는 그대로 속도로 따라해 주세요. 그래서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지금 레벨이 높건 낮건 요 정도 자, 듣고 따라하는 거 연습해 주시고 숙제도 이따 설명하겠지만 요걸 갖다가 읽는 걸 갖다가 영상으로 자르면서 보내주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 수업 다 듣고 2번 숙제는 얘예요. 예, 표제어 암기. 2번이에요. 단어장 구분인데 표제어를 암기해야죠. 표제어 암기. 그래서 abandon 버리다 다님마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abandon이라는 게 너 아까 말했죠. 그죠? 학원이랑 학교에서는 모두 너에게 네가 삼천권이라는 무슨 원서를 읽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럴 거 관심도 없어. 그냥 어벤던 뭐야? 했는데 대답하면 아는 거고 모르는 거야. 끝. 그러니까 표정 암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이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럼 1번 숙제만이라도 시켜주세요. 근데 정상적이다. 그러면 2번 숙제까지는 해줘야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높아졌어. 그러면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이퀄은 뭐예요? 이퀄은 동의어 또는 유의어라고 시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영사전보다 훨씬 더 유용해요. 이 부분하고 아래 파생어예요. 파생어. 그거 암기하세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아까 뭐 속진선행 영재 그래서 3학년 4학년이 릴링퀴시를 한다고? 보시면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쉬워 보이죠? 어시뮬레이트를 한다고? 읽을 수나 있을까? 인그로스를 한다고? 아까 말했죠. 난이도가 높다고. 따라서 3번 숙제, 요 숙제는 우리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잘한다. 또는 이미 고학년이다. 또는 중학교에 올라갔다. 라고 생각할 때 시도하세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 한다고 했죠? 이거. 또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스캔펜 활용하세요. 스캔펜 활용해서 쭉 긁어가지고 발음 듣고 발음 숙지하고 뜻 찾아 정리하세요. 제가 발음이 너무 특이하거나 아니면 뜻이 너무 특이해서 스터디에서 강조를 하는 애들도 있지만 강조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3번 숙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의어, 유의어, 파생어 암기하세요. 릴링퀴시를.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이거 해요. 그럼 시아 4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학년. 해요. 시우는 5학년이라고 했잖아요. 한다고요. 스케펜 이렇게 찍어가지고 쭉 찍으면 이제 릴링퀴시 읽어주거든요. 그다음에 옆에 뜻이 있어요. 버리다, 포기하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문과 함께 복잡한,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abandon, 버리다, 단념하다, 포기하다. 세 개 또는 ability, 능력처럼 한 개의 뜻 정도만 쓰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대기고에 올라가서 이 릴링퀴시라든지 아까 했던 assimilate 같은 단어들이 표제어로도 나오고 또 동의어, 유의어, 파생어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예문 속에서도 반복되고. 그래서 이것까지 해줬으면 이것까지 해줘라. 그럼 돼. 아까 말했죠. 어렵다 그랬죠. 그죠? 1번 간신히 하고 있거나 2번 하기에도 벅찰 수 있어요. 하루에. 왜? 1번 40문장, 2번 40개 단어거든요. 그럼 3번은 나중에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해됐죠? 그 다음 4번. 마지막으로. 책에 혁신력의 특징이 있죠. 딱 보시면 A는 비어있고 Q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이 책은요. 1, 2, 3번 합쳐서 총 1800개의 예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문 1800개가 모두 대답, 즉 응답을 대답 쓰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의문문. 뭐가요? 1800문장이 모두 세상에 이런 책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었다니까요. 응답, 즉 영작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응답을 요구하는 대답 쓰기를 유도하는 1800개의 의문문이 나온다고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예문이 짧아요. 알겠죠? 2단계는 한 3단어, 4단어가 늘어나요.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우리 대기 중이지만 지금 1단계 책에 아마 2배 정도의 길이에요. 그럼 길이가 길어지죠. 뭐 그래요. 그래서 충실히 1단계부터 따라왔을 때 2단계, 3단계 갈 거예요. 너무 쫄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하여간 이게 네 번째 숙제다. 뭐요? 예문에 대한 대답. 무슨 얘기예요? 자, why did you abandon the plan이에요. 왜 그거 그만뒀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I abandoned the plan. 나 그거 그만뒀어. because 뭐 때문에. 알겠죠? 아이가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I abandoned the plan. 이렇게. 뭘요? 1800개 문장에 어울리는 1800개 예문. 이게 왜 혁신적인가요? 왜 혁신적인지 알려줄게요. 4번이. 그래서 4번은요, 1번과 2번이 1번, 2번, 3번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못해도 언젠가는 할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왜 이 책이 왜.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왜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 가서 국제학교죠. 또는 현지 학교예요. 공부하면 아예 어린아이들 말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정도 의식 있는 아이들이요. 영어가 빨리 들어요.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래서 완전히 탈락하거나 탈선하거나 빨리 느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간단해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해요. 이제 이런 외국 보내서 국제학교, 현지 학교 보내면. 그건 간단한 거예요. 학교에 가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죠. 누가? 선생님이. 가만히 안 놔둬요. 또 학생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괴롭히든지 아니면 친구가 돼서 뭘 하든지 계속 매일 질문을 해. 질문을. 뭐라 물어봐. 아이의 고민은요, 엄마의 고민이랑 달라. 아이의 고민은 단 하나예요. 아침에 눈 뜨면. 가기 싫어도, 또는 가고 싶어 해도 애가 의무감을 느낀다고요.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떠듬거리던, 버벅거리던, 단어 한 개씩 말을 하던, 응답을 해야 돼. 응답을 안 하면 얘는 정신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 조직에서 탈락하죠. 그래서 한국인들끼리만 모아가지고 탈선하고 마약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지 않은 정상적인 아이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는 스스로 떠듬거리던 버벅거리던 예스나 노라고만 대답을 하던 단어 한 개로 그리던 몸으로만 그릴 수는 없다고. 응답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을 느낀다고요. 짧지라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응답을 해야지. 응답해야 함의 의무감?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한국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알겠죠? 그럼 애가 극복을 한다고요. 극복을. 그래서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은 수학 시간이면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질문할까? 미리 대답 몇 개 준비해 가는 거죠. 친구들이 누구는 뭐 했냐고 물어보면 나 뭐 했다고 할까? 어썸이라고 할까? 팬타스틱이라고 할까? 연습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쉽게 말하면 애가 우리 영어 인터뷰 준비해 보신 엄마 아빠 있을까요? 영어 인터뷰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상 질문 만들어 놓고 예상 질문에 대한 응답 몇 개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잠 못 자고 연습한다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매일 매 시간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질문이 왜 1800개 모두 의문문일까? 끊임없이 대답을 한번 할 것을 생각해 보고 의식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4단계 숙제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 알아요. 나중에 하면 돼요. 우리 집 아이들은 하죠. 이거 왜 거의 놀이 시간에 하루에 노바퀴 통해서 30분씩 월, 화, 수, 금을 활용한다고요. 거기서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은 적응이 돼서 잘 놀아요. 그런데 그때 적응을 못했을 때 프리토킹 ER 들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매일매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수학은 했는지, 뭐가 재밌었는지, 계속 물어. 날씨 어떤지, 한국이 요즘에 뭐 캐대언 아는지, 이런 얘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애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가만히 화면 앞에 앉아있으면 미안한 걸 아니까 준비를 한다고요. 이 대기초 영단어가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인 거예요. 안타깝게 4번 숙제를 하기 위한 혁신을 느끼기 위해서는 조금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만 알고만 있고 지금 당장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참고로 이렇게 매일매일 어떤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을 해야지 라고 준비해 주는 과정이 언어 발달에, 알겠죠?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영유아 길을 벗어났을 때는. 이렇게 의식하는 거, 문장을 생각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 암기력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 숙제를 할 수 있는 분은 네 번째 숙제까지 하라. 이해됐나요? 다시 이제 너무 긴 얘기일까봐. 자, 일단 다시 오른쪽 정리할게요. 수업 들어야겠죠. 그죠? 수업 듣기가 짱. 0번이에요. 0번. 0번. 그 다음에 1번 뭐예요? 예문 따라 하세요. 알겠죠? 1번 예문. 예문 따라 연습하기. 다음 1번 숙제 할 수 있으면 absolute 절대적인 이거 2번 표제와 암기 숙제. 1번과 2번은 난 1번밖에 숙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1번만 시키세요. 2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럼 2번 시키세요. 오케이. 3번 요거 더 욕심부려서 파생어, 동의어, 그다음에 유의어까지. 요게 이제 3번이에요. 어터 이런 것도 뭐 찾아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뭐라 그랬죠? 앤서 쓰기. 총 1800개 자기만의 앤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도움 될까요? 예, 예.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우리 아이들만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이 기적이, 알겠죠? 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숙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업 듣고요. 첫 번째, 예문 따라 연습하는 거, 요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요게 가능하다면 두 번째, 예문 앞에 있는 표제와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자, 파생어와 유효와 동의어까지 암기되면 요거까지 정리해 주고, 암기를 못해도 요거 정리, 알겠죠? 아까 스캔펜 같은 거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만 해도 되고요. 나중에 암기 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후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니까 4번 나 진짜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시도해 주세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은 진행될 거예요. 자, 이제 맨 마지막에서 딕테이션 테스트인데 여기 이제 숙제예요. 이제 숙제. 그런데 누구나 숙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는 수준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제일 낮게 해줄 거예요. QR 찍어야겠죠. 그죠? QR 찍고서요. 자, 빈칸 쓰세요. 그래서 시험치기 하세요. 1번 시험치기. 그래서 빈칸 넣기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빈칸 넣고 채점해 주세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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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동그라미 다 쳐도 되고 틀린 거 솔직하게 알겠죠? 써주세요. 철자 틀린 것도. 그런데 아까 1단계에서 예문 따라하기 정도밖에 못하고요. 철자를 못 외웠어요. 그럼 못하겠죠. 그러면 숙제, 못하는 거죠, 뭐. 제출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자, 충분히 따라했고요. 2번까지, 표제 쓰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why did you abandon plan? abandon? 애들이 쓰네요. Do you think you have the ability라고 했던 것 같아요. ability. 이거 쓰네요. 그럼 이제 시점하고요. 다음 두 번째, 2번. 요거를 이제, QR 다시 한번 속도로, 빠르고, 정확하고, 유창하게, 속도 느리게 하면 안 돼요. 하게, 읽기, 연습, 리딩 연습, 쉐동이 되는 거죠. 연습 후, 동영상, 가볍게, 카메라 촬영하세요. 핸드폰, 영상 촬영 후, 아이들 얼굴 보이지 않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잘하는 엄마들이 이미 스터디 몇 번 참여했던 엄마들이 숙제 올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카카오, 우리 방, 스터디 방에 올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보고 따라하고. 숙제에서 그냥 채점한 거. 다음에 틀렸다는 것도 고치세요. 이렇게 삼각형 치세요. 삼각형.
삼각형이 너무 많아도 돼. 뭐 애들이 당연히 그 무슨 우리말 쳐자도 힘든데 이거 다 틀려도 돼요. 알겠죠? 별표 치시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거 가지고도 또 외워져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 보여주시고 밑에 깔고 그래서 촬영할 때 대부분 요거 숙제 1번과 2번 했다라는 걸 갖다가 같이 보여주시려면 애 얼굴은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시험지 요거 보고 QR 듣고 따라하세요. QR 소리를 좀 줄이시면 돼요. 아니면 완벽하게 지금 제가 많이 혼내는 건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기라고 했는데 Why did you abandon the plan? 막 이러면 우리 대기초 공부한 거 아니지. 대기중 공부한 거 아니지. 대기 공부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동네 공부방이지. 공부방 영어 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나오는 속도 그대로. Why did you abandon the plan? Why did you abandon the plan? Why did you abandon the 그래서 plan? 이거는 수업 시간에는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해주십니다. 알겠죠? 오늘 이렇게 공부시켜 주시면 된다는 거. 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든 스터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터디이고, 그 결과랑 그 내용이 바로 즉각적인 보상으로 주어질 거예요, 엄마들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 돈 많이 들였는데 성과가 없었다. 이번에 좀 제대로 됐고요. 돈 많이 안 들였고 교육에 신경 못 썼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늘었더니 뭐 영유 다녔던 애들보다 더 잘하더라. 알겠죠? 미국 갔다 온 애들만큼 하는 것 같더라. 얘가 막 뭐 장난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아니겠어요? 기적? 그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하루에 데이 2개씩 나가요. 자, 애들이 읽어야 될, 거의 훈련해야 될 연습 문장은 40문장씩이고요. 외워야 할 표제어도 40개예요. 거기에 뭐, 유의어와 뭐, 나머지 동의어와 파생까지 하면 엄청 더 많아지겠죠. 그죠? 최대한 열심히 또박또박. 학교에서 뭘 요구한다고요? 많은 거 안 물어본다고요. 이거 그냥 딕테이션 테스트 요구 준다고요. 이거 종이. 받아 쓰라고. 켜준다고요. 근데 애가 여기서 뭐 하나도 못 받았어. 못 받아 쓴다는 게 뭔 얘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지. 여기 만약 릴링 퀴즈가 하나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릴링 퀴즈를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알지? 지금 여기서 뭐 그림책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 펑펑 쏟는 거죠. 저기 이상한 엄마들. 뭐라고 해? 3년 동안 영유에 놀러 가졌고 6년 동안 사립을 보냈고 어둠을 보냈고 내가 3만 권을 이렇게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왔었는데 뭐 어쩌라고. 그림이 없고 그림도 없고 내용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근데 뭐 그게 그냥 평가예요. 그게 평가.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이런 걸 통과할 수 있으면 교육적 성과가 나는 거고 알겠죠? 그런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하면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또는 효과가 있어도 미비했다. 뭐라고요? 미비했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 공부를 하는 것은 항상 성과가 미비하다. 뭐라고요? 항상 기억해. 놀았다. 재밌었다. 미비했다. 알겠죠? 수학도 미비할 수밖에 없고 영어도 미비할 수밖에 없다. 공부는 그래서 이 단순한 공부를 너무 힘들게 시키지 마시고 스터디 90분 딱 참석시키고 복습 90분 딱 시키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표제어들이 들어가 있는 책들은 재밌게 다 스스로 놀이 시간에 읽을 수 있고 이 정도 듣기 받아 쓰기가 충분히 되면 뭐 넷플릭스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거의 부담 없이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발전이고 성과고 그게 바로 공부예요. 알겠죠? 공부시켜서 자 애들 자 발전시켜 주세요. 자 오늘은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끝 마치겠습니다.